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스포츠 사회학 5번째 시간이죠. 바로 스포츠와 미디어입니다. 지금의 스포츠의 위치를 만든 1등 공신, 바로 미디어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네, 첫 번째입니다. 스포츠 미디어의 유형과 특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미디어와 스포츠 미디어의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미디어의 기능이에요. 미디어의 기능은 오락을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과 해석을 하는 바로 세 가지의 기능이 존재하죠. 그래서 스포츠 중계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상품을 소비하는 촉진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생성한 것이 바로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남성 스포츠 경기는 역사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여성 스포츠는 실력보다는 외모를 부각시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그런 조금 역효과가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미디어 다음으로 스포츠 미디어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 텐데, 스포츠 미디어의 개념은 우선 첫 번째, 한 번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매스 미디어라고 하고요. 스포츠의 특성을 반영해서 우리는 스포츠 미디어 또는 스포츠 매스 미디어라고 해요. 그래서 스포츠 미디어 학자들은 보통 스포츠 매스 미디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매스가 뭐야? 좀 더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기능이에요. 정보의 기능, 정의적 기능, 사회 통합 기능, 도피 기능, 이렇게 네 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버럴과 로이가 이야기한 스포츠 미디어의 욕구 유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의외로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지적 욕구. 스포츠의 지식, 경기 결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의적 욕구는 스포츠의 어떤 관심, 즐거움, 흥미, 익사이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도피적 욕구는 스포츠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을 도피적 욕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합적 욕구는 스포츠로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버럴과 로이가 이야기한 스포츠 미디어의 욕구 유형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럴과 로이가 얘기한 스포츠 미디어의 욕구, 충족 욕구 예시인데요. 첫 번째, 인지적 욕구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와 선수의 팀에 대한 통계적 지식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정의적 욕구는 스포츠에 대한 흥미, 흥분, 익사이팅, 이런 것들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통합적 욕구는 다른 사회 집단과 경험을 공유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 앞서 얘기한 내용 잘 매칭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스포츠 미디어의 이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왔던, 거의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죠. 첫 번째, 개인차 이론이 있어요. 개인차 이론. 인간은 다양한 어떤 다양성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가치관, 성격, 행동 양식을 형성해요. 그래서 개인적 특성은 사물을 인식하는 판단이 되고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개인차 이론이다. 다음은 문화 규범 이론이에요. 그래서 매스미디어가 사회와 인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론을 바로 문화 규범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음은 사회 관계 이론이에요. 인간은 여러 가지 행동과 생각을 해석할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향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중거 집단이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중거 집단의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이론을 바로 우리는 사회 관계 이론. 다음에 사회 범주 이론이 있어요. 인간은 인구 통계학적 어떤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집합, 예를 들어서 경제 수준, 연령, 성별, 인종, 종교, 기타 등등등 이런 것으로 구분이 되겠죠. 또한 자신이 속한 위치나 환경에 따라서 행동이 달리하는데,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생각과 행동도 유사해진다라고 보는 사회학적 이론을 사회 범주 안에 있다. 그래서 사회 범주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볼게요. 그래서 맥루한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매체, 한매체, 쿨매체가 나오는데, 과연 맥루한의 매체 이론, 이것도 거의 해마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개념이 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체를 정의성, 수용자의 감각 참여성, 그리고 감각 몰입성 등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한 매체, 그리고 쿨 매체, 이렇게 두 개로 각각 나눴어요. 첫 번째, 한 매체를 살펴볼게요. 한 매체는 무엇이냐? 정의성은 높고, 감각 참여성과 참여 몰입성은 낮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문자 미디어, 뭐 신문, 잡지, 사진 등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겠고요. 보다 정적인 스포츠, 그리고 개인 스포츠, 기록 스포츠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예시로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쭉 훑어보시길 바라요. 다음은 쿨 매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쿨 매체. 쿨 매체는 자, 정의성은 한 매체와 다르게 어때요? 낮죠.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각 참여성과 참여 몰입성은 또 높아요. 그래서 전자미디어, TV, 비디오, 영상,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매체와 반대로 여기선 정적이면 쿨 매체는 뭐예요? 바로 동적인 스포츠, 그리고 개인 스포츠가 아닌 팀 스포츠, 그리고 기록 스포츠가 아닌 득점 스포츠를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예시를 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문제들이 나왔느냐,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서 스포츠 미디어와 그리고 맥루안의 매체 이론에서 우선 첫 번째 스포츠 미디어 이론은 대중매체를 통한 개인의 스포츠 소비 형태는 중요한 타자의 가치와 소비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스포츠 수용자의 역할로의 사유하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받은 스포츠 소비에 대한 승인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스포츠 미디어의 이론. 그 중에서도 사회관계 이론을 예시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은 맥루안의 한매체 이론을 예시인데 아까 한매체, 쿨매체, 한매체, 쿨매체 이렇게 쭉 해놨잖아요. 한매체는 뭐예요? 관람자가 감각 참여성이 높다, 낮다, 낮다. 그리고 그러면 쿨매체는 스포츠 관람자의 감각 몰입성 높다. 그리고 한 미디어는 스포츠 경기 자체의 속도가 좀 느려. 그리고 쿨매체는 매체의 정의성이 낮아. 이런 것들이 막 듣다 보면 막 헷갈려져요. 그래서 한매체, 쿨매체 이거는 거의 매년 나왔다고 보시면 되니까 내가 이 문제는 잡고 가겠다 하면 이 문제는 좀 확실히 잡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스포츠 저널리즘의 이해예요. 그래서 스포츠 저널리즘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저널리즘은 좁게는 정기적 출판물 등을 통해서 대중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의미하고요. 넓게는 모든 대중매체 활동을 의미하는데 비정기적이며 비인쇄물 등을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관련 저널리즘을 우리는 스포츠 저널리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막 나오는데 여러 가지 유형들을 너무 막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설명하거나 복잡하게 이해하시면 계속 헷갈려져요. 단순하게 딱 연결지어서 한 방에 쫙쫙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옐로우 저널리즘. 옐로우 저널리즘 원시적인 본능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 위주의 보도를 얘기하고요. 저널리즘은 개인이나 집단의 약점을 이용해서 공개되지 않은 사실을 파헤치는 그런 약점을 파헤치는 그런 보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퍼블릭 저널리즘은 취재하는 사람을 보다 다양하게 해서 여론의 민주화를 선도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보도를 얘기하고요. 뉴 저널리즘은 기존의 일방적인 표현 대신에 마치 없었지만 또는 있지만 약간 좀 희극화해서 뭐예요? 소설처럼 작가의 표현력을 동원해서 보다 더 실감나게 전달하는 보도를 얘기하고요. 팩 저널리즘은 독창성과 개성이 없는 좀 단조로운 보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하이에나 저널리즘은 사회적 지위 또는 권력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간 노골적으로 조금 이게 좀 안 좋게 해서 이슈화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하이에나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저널리즘 유형이 나왔었는데 보편적 접근법,
바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를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얘기하고 있고요. 옐로우 저널리즘은 선수 개인의 사생활을 중심으로 대중을 자극하고 호기심에 호소하는 등의 흥미 위주의 스포츠 관련 보도를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포츠와 미디어의 상호작용 그리고 공생관계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어렵고 분량도 많은데 딱 깔끔하게 압축해서 제가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친 영향은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 미디어 기술 발전 및 장비 보급을 증가시켰어요. 세 번째, 미디어 보급 확대를 통한 이윤 창출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미디어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미지를 높이는 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스포츠 보도 위상을 더 높이는, 제고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스포츠가 얘한테, 즉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친 영향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거꾸로 반대로 한번 볼게요.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친 영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기 규칙의 변화를 일으켰고요. 다음은 경기 일정과 경기 시간을 변경시켰고, 세 번째, 경기 기술을 발달시켰어요. 고도로 점점 더. 네 번째, 스포츠 용구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다섯 번째, 스포츠에 관한 관심 증가로 결국에는 스포츠 인구를 증가시켰어요. 여섯 번째, 뉴 스포츠 종목을 창출했어요. 이 말은 뭐냐? 즉 새로운 스포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미디어가 스포츠에 영향을 미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스포츠 미디어의 윤리적 문제가 무엇인가? 결국에 첫 번째 뭐예요? 승리지상주의가 보다 더 확대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다음은 스포츠 포퓰리즘이 보다 더 확대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자본주의, 성차별, 민족주의 등 특정 사상 또는 이념의 전파가 되는 그런 악영향들, 그런 윤리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그리고 옐로우 저널리즘이 보다 더 확대되는 그런 윤리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리적인 문제점들까지도 내포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스포츠와 미디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스포츠를 만드는 것은 결국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자, 미디어는 점점 더 발전하겠죠. 왜?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스포츠는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겠죠. 아셨죠? 감사합니다.